지금 AI가 없던 시대에서 AI가 있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AI는 전 산업군에 걸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주고 있고,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이게 AI 대장주였어 라고 알려지지 않은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AI가 여전히 갑론을박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찐이냐, 거품이냐.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올랐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네. 사실 대표님의 그런 가치관에 따르면 AI는 지금 슬슬 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뷰가 있을 것 같아요. AI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 하이브라고 BTS의 소속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적 발표회 할 때 대표이사님께서 이제 사전 담화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인사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담당자가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보통 이 기관 투자자의 실적 발표회는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대표이사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말 난 줄 알았지. 내가 아니라 AI 합성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박지원 대표님 목소리를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지원 대표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수빈 대표님하고 김현준하고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의심해 볼 만한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I가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결국엔 주식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님께서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김현준 대표는 좀 이렇게 싸게 사는 걸 좋아하고, 샀다가 또 비싸지면 팔고 이렇게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AI 주식을 과연 살까? 지금 판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AI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게 어디서 저는 이 주식적인 확신을 얻게 됐냐 하면, 애플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뭐 전 세계를 아예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거 보시는 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보실 거고, 그렇죠? 그게 2007년 6월에 출시됐단 말이에요. 진짜 오래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애플이 6년 연속 실적이 상승해요. 출시 이후로요? 네, 출시 이후로. 한 해도 빠짐없이. 그러고 나서 한 해 잠깐 주춤했다가 또 다시 거의 한 5년 이상 상승하거든요. 실제로 10년 연속 상승했다고 봐도 되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2007년에 아이폰을 딱 먼저 만졌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못 봤을 때, 와, 이거 세상을 바꾸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07년에 애플 주식을 샀어요.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8년에 팔았다 생각해보세요. 배 엄청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엄청 벌었겠지만, 뭐 2배 이상 올랐을 수도 있죠. 3배 올랐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너무너무 짜증나겠죠. 이거 10년을 먹을 건데. 그러니까 난 요거 하나로 이제 게임 끝날 수 있었을, 100배 오를 수 있었는데,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준 변혁과, 그건 우리 알고 있죠, 이미. 대표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부터 살아왔잖아요. 저 어린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를 모르니까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지금 AI가 없던 시대에서 AI가 있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팔기에는 아직 별로 안 올랐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AI 주식을 하드웨어 주식과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드웨어 주식은 AI 때문에 하드웨어가 많이 팔릴 수는 있지만, 그게 AI 때문에 전부를 다 반영한다? 모두가 AI 영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가 디램 반도체를 파는 게 AI가 없어도 팔고 있고, AI가 있다고 해서 판매량이 늘고 뭐 가격도 비싼 제품이 판매가 되겠지만 갑자기 없던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예를 들면 챗GPT는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회사인데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100조 단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회사 기업 가치를 산정한다면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장률을 가져온 거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AI 수혜로 인해서 반도체를 더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장을 또 지어야 돼요. 네네. 사람도 또 뽑아야 돼요. 그렇죠. 연구개발도 엄청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뭔가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는 사실 별다른 게 필요 없어요. 부자 TV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미디어 회사잖아요. 근데 챗GPT를 쓰니까 회사가 더 좋아졌잖아요. 그런 건데 챗GPT에 돈을 많이 내고 있냐? 안 내시거나 아니면 끽해봐야 월에 몇십 불 정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주가가 예를 들면 뭐 2배 올랐다?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비용이라든지 설비 투자 이런 게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익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챗 GPT를 이용해서 편집을 잘 하셨어요. 만약에. 또는 한국에만 송출되는 것을 챗 GPT 번역기를 이용해가지고 영어로 했더니 막 외국인 구독자가 막 늘어났다 쳐봐요. 그래서 부자TV의 구독자 수가 2배, 3배 증가하면서 지금 한 50만 정도 되시나요? 30만. 30만. 그러면 200만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수빈 대표님이 2명 필요하거나 7명 필요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죠. 똑같이 했는데 돈이 들어오는 건 모두 다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기업의 이 주가가 몇 배 올랐다 해서 그것만으로 또 비싸다라고 하기에는 이 세상의 변혁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확실히 이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AI가 이제 사실 좀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싸다 비싸다라는 판단에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주가 오른 것보다 훨씬 크게 성장을 해버리면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2022년 11월인가 챗GPT 3가 공개됐거든요. 일반한테. 네, 1년 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년 후에 10배가 커질지 뭘 100배 커질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미리 예단해가지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작년부터 AI에 완전히 초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AI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AI가 작년에보다 올해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게 없던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주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좀 아마존이랑 알파벳에 밀려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야 인터넷 익스플로러 누가 쓰냐 다 크롬 쓰지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이 구글이 크롬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엣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챗GPT에 대한 말하자면 무료로 상당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챗GPT를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윈도우랑 오피스랑 엣지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 코파일럿 쓰고 싶지. 근데 크롬에선 안 열린다? 그러니까 엣지를 써봐. 라든지 이거 지메일 쓰고 싶은데 너 지메일은 안 열린다? 아웃룩 써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글이 막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소비자들을 꽉 잡을 만한 이런 킬러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어떤 소송을 당한 적이 있냐면 익스플로러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MSN 메신저를 윈도우즈를 설치하면 끼워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유료가 아니라서 우리가 샀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뿐인데 그게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윈도우하고 맥이라는 OS가 있었는데 윈도우가 독점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이것저것 다 써버려. 그래 놓고는 모든 PC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어느새 다 독점시키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챗GPT라는 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국 건설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게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이거 쓰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졌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챗GPT를 이용해서 편집을 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챗GPT 없이 편집해야 돼 하면은 이제
사람은 편한 데서 불편한 데로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돈 내라고 할 거야 아마. 예. 그럼 돈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종속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지만 제가 이 책에도 담은 내용이 뭐냐면 AI라고 하는 게 꼭 마이크로소프트, 꼭 뭐 챗GPT, 꼭 거기에만 집중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곳에 AI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편집하시는 분께서는 이 어도비 프리미어로 하실 것인데 어도비 프리미어도 최근에 플라이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를 도입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챗GPT를 같이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모든 유튜브 편집은 어도비 프리미어로 해야 되는데 어도비 프리미어에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한 다음에 단가를 올리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는 그 단가 올린 만큼 모두 다 온전히 이익으로 받게 되니까 상당한 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AI? 나 어도비 사야지. 이런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AI? 엔비디아? AI? 마이크로소프트? AI? 하이닉스? 이 정도만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주로 하드웨어 위주죠. 그렇죠.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AI는 전 산업군에 걸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주고 있고 실제로 AI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이게 AI 대장주였어라고 알려지지 않은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AI에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높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생산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네. 어떤 회사든 다 검토를 해야 된다. 상당히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올랐다는 이유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제 엔비디아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제 투자 못 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AI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대표님이랑 보는 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단기적인 기회는 분명 하드웨어에서 있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더 큰 기회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윤곽이 좀 잘 안 나타난 것 같아서 어렵더라고요. 혹시 그런 기업을 좀 찾기 위한 힌트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 경영학 용어로 전환 비용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전환 비용. 네. 전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던 고객이 너 이제 B로 해. 네. 다른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 네네. 라고 했을 때 불편하게 만들면 되는 게 전환 비용이거든요. A라는 제품에서 B라는 제품으로 전환할 때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그 비용이 진짜 돈일 수도 있고 마음의 부담일 수도 있고 뭔가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어도비 프리미어 얘기인데 어도비 프리미어는 전환 비용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뿐만 아니에요. 어도비 포토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 다 그걸로 해야 돼요. 디자인하는 사람 어도비 일러스트 써야 돼요. 출판하는 사람 어도비 인디자인으로 해야 돼요. 그거를 안 쓰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표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편집자한테 어도비 이제 너무 비싸다. 미안한데 어도비 말고 그 무료 편집 툴로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편집자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해요. 그거 어떻게 또 해요? 그 정도면 착한 거예요. 퇴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의 본업이 만약에 유튜브 편집자인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부자TV 훌륭하지만 나보고 프리미엄 말고 다른 걸로 하라고? 유튜브 채널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만큼 그분한테는 전환에 대한 부담감, 전환 비용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이 전환 비용이 높으면 뭘 할 수 있냐면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너네 어차피 우리 거 아니면 못하지? 그러니까 너 요거 써야 돼. 그러면 가격 올릴게. 근데 락인이네요. 그렇죠. 락인이죠. 그거의 명분 중에 하나가 요새 AI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 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다 나열을 해보세요. 평소에 쓰는 거. 나는 네이버에서 검색해. 나는 이메일은 구글 걸 써. 나 편집은 어도비를 해. 워드 프로세서는 오피스를 해. 이런 걸 다 적어보시면 한 수십 가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또는 나 이거 영상 보는 거는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면 넷플릭스야. 우리 주변에 있는 인터넷 소프트웨어에서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대부분 상장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어놓고 쭉 다 적은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얘네가 가격을 한 20-30% 올려도 야 어쩔 수 없다. 아 그냥 써야지 하는 거 있잖아요. 대체제가 없구나. 네. 그게 전환 비용이고 가격의 인상이거든요. 거기에다 하나 더. 그 인상의 명분이 AI와 관련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만 써보면 그게 반드시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근데 AI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개인화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또는 AI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막 서비스를 조금 더 빨리 제공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보시던 거 미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날 한국에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이 요금제 AI 요금제를 쓰실 거면 12,000원에서 이제 15,000원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티빙 쓰지 뭐 웨이브 쓰지 뭐 라고 하면 넷플릭스는 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럴 만한 사람이 없을걸요? 그냥 원래 나는 지금 쿠팡 플레이도 쓰고 티빙도 쓰고 웨이브도 쓰고 넷플릭스 쓰는데 넷플릭스는 원픽이니까 티빙을 끊자. 이렇게 결론이 낼 거고.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요새 윈도우랑 오피스 같은 경우는 결국 구독이거든요. 월에 몇십 불씩 내고 쓰시는 건데 쓰다가 AI 기능을 도입한 이제 엑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뭔가 수식을 구글에 찾아보지 않으셔도 저희가 추천해드립니다. 대신에 20% 가격 올릴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굳이 이거 아니어도 돼. 구글 독스 쓰면 되겠지. 크롬을 이용해서. 또는 한글과 컴퓨터에 한 셀을 한번 써보자 하시면 이제 약한 거예요. 전환 비용이. 근데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야 엑셀 써야지. 한 셀은 무슨 소리야.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찾아본다면 의외로 많은 기업이 있고요. 저희 회사도 그렇게 찾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핸드폰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PC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 PC 북마크들의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런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되게 많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은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툴을 개발자들이 많이 썼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환 비용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말고도 분명히 GPU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GPU를 갖다 쓰면 개발자들이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도비 얘기하시길래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그 소라라는 게 나왔었는데 알죠. 영상을 만들어주는 텍스트를 넣으면은 영상을 그냥 1분 이내짜리로 만들어주는 맞아요. 폼이 나왔는데 이게 딱 나오자마자 어도비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왜 떨어져? 앞으로 편집자들이 이걸 쓸 거야 네, 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맞아요. 떨어졌는데 이게 막상 편집자에게 이 소라 나왔으니까 어도비 이제 쓰지 마시고 이거 공짜인데 이거 한번 쓰세요 해봤자 그 가는 전환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그렇죠. 아마 어도비를 계속 쓰시면서 부수적으로 좀 써보시다가 나중에 정말 이게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펴는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신규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이 강자를 확 치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참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서운 기업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 맥을 쓰시는 분들도 엑셀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은 한글 쓰시잖아요. 근데 이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쓰세요. 네. 근데 요새는 엑셀만 팔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라는 걸 팔아버리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CD 패키지 이런 거 팔았잖아요. 그래서 엑셀만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피스 365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구매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한번 구매하면 아마 구독을 해지할 수 없을 거고 그 회사가 이건 좀 옛날 얘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례로만 예시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건데 원래는 그 오피스를 하나를 사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럼 오피스 97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평생 쓸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구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구독으로 바꿔서 어떤 뭐 97, 98, 00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평생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오피스 365를 구매를 하면. 그러고 한 달에 뭐 20불씩 받아요. 3만 원이죠. 근데 한 달에 3만 원?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이면 30만 원.
실제로는 아마 20만 원 언더로 1년 계약하면 싸게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오피스를 1년 쓰고 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10년 쓴다. 그럼 200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30만 원 한 번 사고 평생 쓰던 거.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해적판으로 해가지고 몰래 쓰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적판이라는 게 없어요. CD가 없기 때문에.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쓸 수 있고 인터넷에 연결돼야만 쓸 수 있고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을 만드는데 갑자기 돈이 더 들어갔냐 10배 더 들어갔냐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만들고 있던 걸 20만 원을 팔던 놈들이 300만 원 20년 쓰면 600만 원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에 만약에 원가 10만 원이었다. 그럼 매출 20만 원, 원가 10만 원, 이익 1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인데 원가가 10만 원이니까 290만 원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30배가 커지는 거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나오기 전에 클라우드 시대에 돈을 번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AI 시대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제 구독 가격 올릴게 미안. 근데 쓸 거지? 뭐 이런. 네.